일단 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예, 마감 상황부터 좀 간단히 정리를 예.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또 마우스가 안 되네요. 마우스는 정말 언제쯤에나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지수 뭐 3일 연속이죠. 이게 상승세가. 그렇죠. 네, 예. 0.97% 올랐습니다. S&P 500 1.42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또 1.9% 상승하면서 가장 상승 탄력이 강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주간 단위, 월간 단위 기록을 쫙 했는데 주간 강했네요. 단위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월간 단위로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 지수가 12.35%나 급등을 와우, 했는데요. 예. 이게 지금 2020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고요. 지금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도 2020년 예, 예. 11월 이후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지난주 매우 좋았다라고 그러네요. 예,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이유를 좀 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겠죠. 사람들 예, 예. 생각에 따라. 근데 저는 딱 요거 하나로 좀 정리가 됐어요. 땡큐. 빅테크. 근데 애플과 아마존이 목요일 날 실적을 발표하면서 얘네가 장마감 후에 뭐 3%, 13% 그렇죠. 올랐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금요일 정규장에서 그대로 이 흐름을 이어갔어요. 엄청난 위력을 보였죠.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애플이 3.3, 아마존이 10.4% 급등 마감을 했는데 결국 얘네 효과가 그냥 증시 전반에 퍼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빅테크줄이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예. MS도 그렇고 뭐 알파벳 얘네도 한 1%대고 테슬라가 6% 가깝게 오르면서 그렇죠. 예. 900슬라에 바짝 다갔었어요. 그래서 이 빅테크주들이 그냥 이끈 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사실 지표는 별로였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 지표. 예, 예. 왜냐하면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가 지표하고 요즘 고용 지표 되게 신경 많이 쓰는데 예. 6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이게 또 뭐 40여 년 만에 최고치 기록을 했거든요. 물론 6월치긴 합니다. 우리가 6월 CPI가 9%대 올랐으니까 그거하고 고려하면 뭐 역대 최고인 거 예측은 가능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래도 예상을 웃돌기도 했고 시장의 예상을 웃돌기도 했고 특히 연준에서 금리 정책할 때 매우 좀 주목하는 근원 그러니까 전월 대비 얼마나 올랐냐 저것도 이제 0.6% 올랐고 전월이 0.3이었으니까 더 높았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 지수도 안 좋았고 고용 지수도 1.3으로 여전히 임금 상승률 좀 높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돼서 조금 불안한 지표긴 했는데 그럼에도 뭐 이번 올랐으니까 주 지표 이제 이번 주 전망하면서 다루겠지만 사실은 뭐 PC 물가 지수는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나왔던 얘기의 리바이벌이고요. 네, 예, 네. 그 외의 지표들은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는 한 안 좋게 나오는 거 오히려 시장에 더 득이다라고 지금은 생각하는 약간 거죠. 그래야 예, 예. 긴축의 속도 조절이 된다라고 예,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늘부터 사실 8월 증시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가의 한 뭐 경제지 기사를 봤더니 뭐 이런 말이 7월은 정말 이상한 달이었다. 예, 예. 특히 전주에는 왜냐하면 뭐 여전히 경제 지표 안 좋아, 경기 안 좋아. 또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연준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어. 예. 달라진 거라고는 멘트 하나인데 시장이 이랬어. 너무 이상해. 8월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류의 이제 분석 기사들을 좀 보면서 근데 저도 약간 거기에 마음이 좀 가기는 했거든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장은 이미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저게 침체를 말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 심리는 지금 이미 경기 리세션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미 그것까지 다 반영을 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시장이 좀 과하게 긍정적으로 모든 이벤트를 해석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시장이 너무 비관적으로 봐왔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걸 약간 정상으로 돌려놓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뭐 오히려 지금 시장 상황 오히려 더 리저너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보거든요. 예. 이런 해석도 있죠. 예, 이런 해석도 맞습니다. 있고 지금 저와처럼 뭔가 아직도 불안한데 물가나 이런 거 불안한데 시장이 너무 앞서가 뭐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기에서 이제 뭐 균형점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전문가들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 그래서 몰라? 뭐 더 오른다, 약세장 끝났다, 이제 랠리 시작됐다. 사실은 뭐 침체 더 갈 거야. 네. 막 이 사이에서 지금 맞아요. 매일매일 다른 기사를 저희가 써내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의 멘트를 인용해서. 그렇지.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기업들 금요일날 발표됐던 네, 그 실적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예. 네. 엑슨모빌하고 이제 쉐브론이 발표를 했는데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웃돈 것도 웃돈 거지만 이게 1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4배 이상
그렇죠. 진다한 맞습니다. 수준. 그러니까 예. 이 유가의 혜택을 정말 톡톡히 보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제 다만 이제 프록터앤갬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P&G로 많이 알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주방세제 같은 거. 얘는 시장의 수익률을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를 조금 밑돌긴 했어요. 네. 그거 치고는 6% 급락이면 좀 많이 떨어진 느낌이 좀 있긴 하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얘네가 보니까 뭐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뭐 물가나 이런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 고려해서 가이던스를 많이 좀 낮췄어요. 그래서 예. 고여파였다. 뭐 이렇게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예. 중요한 거 이번 주죠. 아, 그렇죠. 이번 예. 주. 이번 주도 또 만만치 않은 맞- 저 이벤트들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지표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ISM 제조업 서비스 3일날 있고 시장에서 주목하는 5일 고용 보고서 있고. 예.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상치는 예. 어떻고 이걸 우리 시장에서 뭐 어떤 걸 관전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저 중에 단연 제일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 7월 고용 지표다. 네, 이렇게 네, 네. 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를 둘러싼 내러티브들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GDP가 네. 그래서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MBER에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침체라고 판정 안 할 거야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측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야 이거 GDP는 안 좋은데 고용이 너무 좋잖아 좋아. 이거거든요. 그래서 7월 고용이 안 좋아지는 징후를 본격적으로 보인다면 이번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음번 좀 머지않아서 경기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들이 저 지표를 보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전망을 하나 제가 좀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좀 사실은 좀 좋지 않아요. 예, 제가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Bad but not ugly. 모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비슷해요. 고용 지표 안 좋아야 돼. 안 좋아야 좋아야 시장이 좋은 거야. 그러나 그러나 어글리는 어글리하지는 추하다는 안 돼. 거잖아요. 엉망이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나쁘되 적당히 나쁘. 왜냐하면 나쁘면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좀 더뎌진다는 거고요. 근데 어글리해져 버리면 경기 침체가 바로 지금 눈앞에 닥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 시장이 올라가려면 나빠야 되는데 최악이어서는 안 돼. 엉망이어서는 안 돼. 그 수준은 뭐야 그럼? 이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애매하죠. 그게 뭐 헌법에 잣대가 나와 있는 건 근데 아니니까요. 시장에 해석하기 나름인 건데 그렇죠. 결국은 예상치 수준이면 맞습니다. 딱 되는 건데 예.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그 바를 제가 여러 개 준비했는데 월간 차트인데요. 이게 비농업 신규 취업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용 지표를 보면 항상 취업자 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농업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빼요. 농업은 뭐 비가 많이 오거나 막 그 허리케인이 오거나 하면 갑자기 농업 종사자가 줄어들고 막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근원 CPI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신규 취업자 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취업자 수 또는 취업자 증가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25만 5천 개 예상이 되고 있어요. 6월에 37만 2천 개였는데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가장 최근 맨 마지막 37만 2천 개로 한참 낮아져 있죠. 네네. 높았다가 팬데믹 때 뭐 68만 개, 71만 개까지 갔다가 최근 넉 달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근데 맨 끝이 지금 저 낮은 게 37만 2천이거든요. 저기 6월 근데 7월이 저기보다 훨씬 낮은 25만 5천이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심각한데. 그래서 제가 따져봤어요. 최근 석 달간 평균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는지 37만 5천 개예요. 이에 비해서 6월도 안 좋아졌지만 25만 5천 개라면 지금 뭐 3개월 평균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죠. 최근 6개월 평균은 무려 45만 7천 개입니다. 최근 1년 평균은 몇 개인지 아세요? 52만 개예요. 그에 비해서 나는 거구나. 지금 너무 예. 7월에 비농업 신규 취업자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죠. 그러니까 증가 폭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쵸. 다만 이제 실업률은 3.6%로 지난달하고 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도 플러스 0.3 전월비 이것도 6월하고 같을 걸로 보여요. 예. 다만 이제 이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빠르게 둔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 한 25만 개 정도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야 이거 경기 침체 안 온다는 거 장담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장의 전망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가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반기느냐 아니면 이보다 또 훨씬 좋게 나오면 이제 긴축을 앞당길 수 있고 그렇죠. 너무
더 저것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면 이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저 25만 5천 개라는 숫자를 제가 그렇죠. 기록하면서 예. 기억하면서 좀 봐야 될 숫자일 것 같습니다. 실제 뭐 30만 개가 넘는다면 연준은 또 어깨에 힘주고 그때는 분명히 내 말 맞잖아. 맞아요. 우리 파월 절대 경기 침체 아니야 지금 그래. 얘기했는데 야 이거 봐 취업자 수가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봤을 수도 있고요. 안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사실은 지금 숫자 자체는 조금 배드하다. 그렇지. 근데 어글리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못 미친다면 어글리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근데 저게 막 30만 이렇게 나오면 우리 9월에 또 75bp야 이렇게 갈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25만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맞추면 예. 그러면 좋은 수치다라는 예. 거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ISM 제조업하고 이 서비스업 지수도 사실은 좀 많이 봐야 되는 지표잖아요. 실물 다음 경기의 주에. 잣대니까요 지금. 예. 그건 지금 어떻게 나와요? 그것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준비성이 이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실물 경기도 여전히 서서히 냉각 중. 약간 이제 그 쿨다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요 옆에 또 차트도 월간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네. 이게 뭐 60까지 넘어갔었어요. 작년 말에. 근데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죠. 네. 예. 지금 이제 한 53. 한 3. 그러니까 예비치가 나왔었어요. 네, 올 네. 초에. 예비치가 53.0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확정치가 52.9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또 3일날 발표되는 비제조업은 서비스업을 말하는 거죠. 네. 서비스업도 예비치는 55.3이었는데 54.0으로 또 낮아질 거야.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인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50이 넘어가니까 확장세죠, 확장세. 여전히. 근데 문제는 세부 지표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거기서 ISM 제조업 지수에서 지금 신규 수준은 이미 50 밑에 내려가 있어요. 신규 수준은 뭐냐? 새롭게 물건을 사겠다라고 주문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고 물건이 잘 안 팔릴 거 예상하니까 신규 수준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이제 향후 경기 침체를 미리 예상하는 지표다라는 점에서 신규 수주가 50선 아래 내려갔다는 건 좀 의미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생산 지수도 50 밑에 내려간다면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도 꺼진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번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도 좀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게 지금 저희가 7월에 이 ISM 제조업 지수는 1일 날 나오고요. 예, 제조업은 1일. 네, 그다음 서비스업이 3일 날 나오고 지금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5일 날 예. 나오니까 또 그때 발표할 때 저희가 이걸 또 풀어 그렇죠. 드릴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지겹게 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요. 예. 나중에는 이제 지표에 대한 모두가 다 박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지겨워 이제 그만해. 예, 그래서 그때까지. 이게 사실은 계속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맞습니다. 이 지식이 쌓일 것 같아요. 예. 선배 이거 진짜 예, 대단한 예.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자기들끼리 좋대 막. 그렇죠. 이번 주 실적 예. 발표 일정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예. 사실 지난 주에 뭐 170여 개, 180여 개 기업이 발표를 해서 맞습니다. 그 피크 주간은 지났지만 사실 이번 주도 만만치 않아요. 이번 주에도 한 140개 정도 기업이 실적을 맞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다만 뭐 애플, 아마존 이렇게 큰 덩어리들은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여유 있게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또 주요한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1일에는 사실 별다른 이렇게 눈에 띄는 기업이 없었고 제가 보기에 이제 화요일 날 AMD 얘가 인텔 시총 AMD. 예. 뛰어넘었거든요. 금요일 날 그래서 따라잡았었죠. AMD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뭐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라 엄청 중요하죠. 캐터필러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발표되는 모든 기업 중에 제일 중요한 실적이다. 이게 라고 보여지는 경기를 거고요. 또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캐터필러는 주로 그런 거죠? 중장비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건설 현장에 쓰이는 뭐 덤프 트럭 뭐 또는 이 포크레인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든요. 결국은 건설 경기, 산업 경기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예요. 안 좋겠네 뭐 100%.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조금 이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팔도 있고 스타벅스도 나오고요. 에어비앤비 이제 여행 수요 요즘 좋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을지도 좀 볼 필요 있고 예. 3일에는 뭐 모더나, 연브랜스, 이베이 그리고 우리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옥시덴탈도 이제 들어가고요. 계속 사고 있죠 지금. 네, 4일에는 이제 제약사 일라이릴리 있고 암젠 있고 뭐 듀크 에너지, 모토로라가 들어갔고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토요일날 실적을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요? 전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일정 내가 잘못 체크했나 하면서 무슨 몇 뿅뿅가? 번을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